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오늘 화요일의 대물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부증권 청담금융센터 송필호 부장, 송정훈 차장, 송원준 대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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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송트리오 세 분이 나와 계시네요. 자, 서머랠리가 올까? 대물 멤버들에게 이번 주부터 공식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복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여름 준비해야 되거든요. 서머랠리가 올까요, 송 부장님? 서머랠리는 원래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놓고 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원래 그런 뜻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5천일 만에 오늘 대형주가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졌지만은 현재 여건을 봤을 때는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가 계속 좀 치고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대부분 지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뚜렷한 매수 주체 세력도 없고 주도 업종도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종합주가시가 좀 강하게 좀 치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머랠리 없다. 네. 라고 해주셨네요. 송정훈 차장님,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중국의 PMI 지표가 연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증시의 소재 산업재 섹터가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는 최경환 로믹스까지 오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책 모멘텀 받으면서 서머랠리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죠? 일단 서머랠리는 이미 지금 진행 중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에서 이미 좀 진행 중이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태까지 부진했던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하락 추세선을 좀 상향 돌파를 하면서 일단은 좀 중국 쪽에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게 이제 16일 날 중국 지표 발표를 하는데 GDP 발표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대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방금 송 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지수 자체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코스닥도 물론이고요. 코스피도 물론이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막 끌어갈 만한 상황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별 종목별로는 아마 그런 서머랠리 좀 비슷한 모습도 나오는 종목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립 정도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고점을 또 확실히 돌파해주는 어떤 신용이라도 해줘야 서머랠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별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송원준 대리님?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 환율이 강세였던 것들이 좀 약간 완화되면서 좀 대형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했던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고 하면 좀 서머랠리가 좀 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게 그동안 워낙 장 자체가 대형주들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으로 6월부터 7월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 원화 약세라는 게 좀 뚜렷하게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2분기 실적은 물론 안 좋았지만 주가라는 것이 과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화 이제 강세가 약화되면서 이제 3분기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고 하면 좀 서머랠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화요일장 코스피가 2010선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또 하락 전환되는 장중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업종 테마 함께 보시죠. 무더운 여름 날씨. 본격적인 여름 7월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인 삼복이 다가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보양식 매출이 가장 큰 초복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도 건강식품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복날에 건강식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삼계탕. 매년 시장에서는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관련주가 반짝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 끝난 줄 알았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면서
여름 제철에도 닭고기 관련주들은 예년처럼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에 지나칠 수 없는 건강 보양식. 시장에서는 또 다른 건강식품 관련주 찾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흥국 소득 증가 호재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건강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신흥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국내 건강식품 시장도 점차 외연을 넓혀가고 있고,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관련 기업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꽃탈배를 꿈꾸는 건강 관련주. 올해 여름 역시 계절적 특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파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건강 관련주 가운데 대물은 누가 될까요? 오늘 화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여름입니다. 참 밤에 무덥고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인데요. 올해 초복 같은 경우는 7월 18일이네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열흘 간격으로 중복, 말복까지 3복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 대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딱 복날이 와서 마침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건강 관련주가 계속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테마 가운데 하나거든요. 오늘 세 분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송필호 부장님, 네. 어떤 차트 핵심일까요? 제가 이제 가져온 것은 최근에 그 임플란트 그 보험 적용이죠. 그러니까 임플란트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가져왔는데요. 이제 금년 7월부터 실시된 거 있는 것이 만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2개를 그 의료보험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한 개당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환자 본인 부담은 약 50% 정도 하면서 최근에 그 임플란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보통 그 개인들이 임플란트 하나 하기 위해서는 한 20-30만 원 정도면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플란트 시장이 좀 급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가져온 그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그 임플란트에 하면서 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인구가 2014년도보다 2016년도에는 약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규 그 임플란트 시장 규모도 2014년, 2015년, 2016년을 보면은 신규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2004년보다는 약 4배 정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그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시장에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주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 고려하고 계신가요? 관심 요즘 많으신가요? 다 차트를 임플란트로 가지고 와주셨네요. 사실 저도 임플란트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임플란트를 하면 편하기는 편한 것 같습니다. 아프진 않으세요? 이제 의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예. 아프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초기에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초기에는 막 망치로 막 때려박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개 정도 하셨어요, 혹시? 너무 많아가지고요. 많이 있으시군요. 네. 저희 아버지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에 대공사를 하셨습니다. 한 6개, 7개 이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그 수요가 잠재되어 있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2배 늘어난다고요. 네. 예, 굉장하네요. 자, 그러면 송정훈 차장님, 건강 관련주 어떤 차트를 보시나요? 네, 저는 중국 쪽 시장을 좀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차트가 그 중국 인구 대비 그 고령 인구 비중 전망인데요. 저희 한국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나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1억 3,500만 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2030년에는 약 2억 3,300만 명 정도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짜 수치만 봐도 놀랍습니다. 항상. 네, 그래서 한국 현재 네. 인구보다 뭐 거의 한 2배, 3배 이상 예. 그렇게 고령
인구가 이렇게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그 다음 차트 보시면 그 헬스케어 지출 비용 증가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2002년 이후로 뭐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인데 2006년 같은 경우에 뭐 1,560억 달러 정도, 근데 이게 2011년에 뭐 3,570억 달러, 그다음에 2020년에는 약 1조 달러 정도 그 헬스케어 관련 비용이 좀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그 밑에 다음 거 보시면은 그 인구 1,000명당 그 이제 의사 비율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네 번째에서 1,000명당 한 1.7명 정도 되는 의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그 정부 주체에 의해서 그 운영이 되는 뭐 그런 그런 이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그 민영 병원을 지금 그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방법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민영 그 의료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경우에 이제 신규 병원이 생겨날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그 병원들은 이제 신규 그 의료 장비로 이렇게 교체 수요가 일어나면서 의료 장비 쪽 수요도 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날 걸로 뭐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헬스케어 생각하면 국내만 생각을 하지만 저희 이웃 나라인 중국을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시장이 저희 또 한국 시장이 옆에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시장에서 자리만 잡게 된다면 뭐 정말로 큰 그 대물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그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송원준 대리님은 어떤 차트 보시죠? 예, 저는 먼저 이 건강 관련주들이 왜 각광을 받고 다들 미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 전 세계 인구에서 과연 연령대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노령 인구들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뭐 전 세계는 뭐 가볍게 보더라도 국내를 봤을 때 1980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한 3.9%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2%, 그리고 뭐 그렇게 멀지 않죠. 2030년 같은 경우 23.4%로 뭐 그래서 지금 추측컨대는 전 세계에서 2위 정도로 노령화가 좀 심각하게 뭐 접근해 있는 게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한 7%가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고령화 사회라고 흔히들 부르고, 이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곧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가까운 뭐 한 2, 3년 내에 고령 사회로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의료비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요. 과거보다 뭐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큼 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분야는 점점 더 뭐 각광을 받고 파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가지고 온 차트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뭐 워낙 많은 보약들, 건강 뭐 보조식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먹고 쓰고 있는데, 뭐 네. 기업의 매출 규모로 따져 보면은 한국인삼공사, 그러니까 정관장으로 유명한 그 홍삼 제품이 뭐 제일 비중이 크고요. 전체 시장 규모가 현재 2012년 기준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인삼공사가 한 8,300억 정도, 한 8천억 전후로 해서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업체들이 한 500억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대형화되기보다는 좀 군수업체들, 중소업체들이 좀 난립해 있는 상황이고, 워낙 다양한 종류의 뭐 건강기능식품들이, 대신에 이런 업체들 중에서 뭔가 좀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끈다고 하면 이런 업체들이 좀 대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뭐 요즘은 정말 건강 신경 많이들 쓰셔서 그런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뭐 많이 드시잖아요. 세 분도 많이 드시죠? 저는 만들어 먹습니다. 만들어서 드시고. 만들어 먹습니다. 건강식품. 흑마늘? 아니요. 집에서 뭐지? 해독 주스. 맞아요. 예,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요즘 진짜 유행이죠. 네, 그거 딱 아침에- 하나 챙겨 드시고. 네, 아침에 먹으면 점심까지 배가 안 고픕니다. 효과를 보세요. 제 피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피부 좋으시네요? 그럼요. 저도 한번 만들어 먹고 싶네요. 네, 송 대리님은 뭐 챙겨 드세요? 비타민제랑 뭐 영양제 같은 것들은 좀 챙겨서 먹는 편이고요. 근데 네.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체감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꿔서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송 부장님 많이 챙겨 드세요? 저도 좀 이제 비타민 종류 좀 먹고 오메가3 정도 먹고 있는데요. 네. 아까 송 대리가 이야기했듯이 저도 몇 년간 꾸준히 먹으니까 과연 지금 효과가 있는가, 예방이 되고 있는가 좀 의심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몇 가지씩들 다들 챙겨 드시는데 뭐 워낙 뭐 고령화다, 웰빙이다, 동안이다 등등 건강과 관련된 이슈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강력한 트렌드가 될지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송필호 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면은 이제 이 건강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제가 보면 꾸준한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 중에서 아까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차트를 써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노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이같이 건강 관련 테마가 지속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또 정부 복지 지출이 상당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중에서 그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그 노인들의 그 건강에 대한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도 건강 복지 테마가 좀 꾸준히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들이 상당히 의료기술이 지금 발달하고 네.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의료건강 숫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와 같이 국내 의료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새로운 그 치료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치료 약하고 그 다음에 치료 기구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 테마들도 신기술 테마 관련주들이 또 테마를 형성하면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건강 관련주는 아직 주식시장에서는 영원한 테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료 관광이다. 그것도 저희 한번 주제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레이저도 참 많이 나오고, 암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방하는 쪽에 있어서도 참 많은 약들이 있고요. 게놈 프로젝트에서 적은 비용으로 몸에 유전자도 우리나라 대물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 주제였어요. 송정훈 차장님, 네.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어떤 이슈가 건강 관련주의 최고의 이슈일까요? 네, 일단 그 고령화 관련된 부분은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차피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갈수록 수명이 늘어나고 결국은 이거는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큰 테마라고 세계가 늙어가고 있다. 늙어가고 있다. 이런 큰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테마 속에서 이제 저희 한국 그 기업들 얼마만큼 이제 경쟁력을 이제 갖느냐는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끝없는 테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 자체가 이제 그 도입기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도입기군요. 네, 도입기에 있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도태가 될 수도 있는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그 시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느 일정 부분 또 그 기술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끊임없이 그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게 이제 경기에 조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좀 힘든 경우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실적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밀어주는 부분도 있고, 이제 경기 자체도 글로벌 경기 자체가 점차적으로 개선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끊임없이 좀 상승을 하겠지만 어떤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굴곡이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계단 상승, 계단의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원준 대리님.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 이슈, 이 테마들은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 수명이 길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서 병원에 가는 빈도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빈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관련된 의료 관련된 매출액은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 입법이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의료 민영화 문제도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 게 단순히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자체로는 의료보험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커버리지가 되지만 이걸 민영화함으로써 뭐 그 의료 관광 쪽으로 육성을 하자는 게 뭐 일부의 주장인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뭐 건강식품만 보더라도 뭐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은 것들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뭐 농담 삼아 뭐 어떤 게 인기가 끈다고 하면 그거는 멸종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농담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 거고요. 대신에 이게 검증이 되거나 큰 매출이 되기에는 국내 시장 자체를 가지고서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앞에서 제가 뭐 그 매출들을 보여드렸지만 뭐 2등 업체들이 한 500억 전후 그러면은 정말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좀 상대적으로 다른 뭐 음식료나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들 보면은 일반 음식료에 비하면은 마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고퍼 아니면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뭐 향후에 좀 대물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건강 관련주가 정말 그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꿈을 꿀 수 있을 만한 분야고요. 그리고 또 잘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대물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건강 관련주 중에서 핵심 테마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뭐 종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선택하는 기준은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종합해서 자, 핵심 테마가 뭐라고 보세요, 송 부장님? 임플란트인가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그 핵심 테마는 보면은 건강 관련 식품 업체들이 지금 테마를 형성하면서 좀 많이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그 가장 그 이 건강 그 보조식품의 그 주가들이 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휴원스 같은 종목이 주가가 보면은 15,000원에서 최근에 4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뭐 하는 기업이죠? 이거 건강식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원료의약품도 만들고 있는데, 이 주가가 급등한 것은 건강식품에 대한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 최근에 또 그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는 셀바이텍 같은 종목도 지금 최근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15,000원에서 지금 4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3배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건강 그 식품,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업체들이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테마를 형성하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 시장에서 가고 있는 것이 DNA 관련 분석업체들이 주가가 좀 흐름이 좋거든요. 연초에 그 마크로젠 같은 종목이 급등세를 보였죠. 근데 우리 대물로 뽑혔거든요, 그 종목 예전에.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주가가 많이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DNA 관련 업체 중에서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것이 그 DNA 관련 분석기기를 만드는 그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최근 7,000원에서 21,000원까지 급등세 한 3배 정도 올라가 있고, 그 밖에 뭐 DNA 분석업체 중에서는 뭐 DNA 링크인지 테라잔 이텍스 같은 종목들도 제가 보면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그 형성될 수 있는 테마가 뭐 노인 관련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임플란트 관련주, 오스트라 네. 임플란트 같은 포함되는군요. 네. 예. 오스트라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급등하고 오늘 좀 조정을 보였는데 제가 보면 이 종목도 좀 아까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노인들의 그 임플란트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그 노령화되면서 간절 분야에 관련주인 코렌텍 같은 종목, 그 다음에 그 당뇨병 관련 그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센스 같은 종목들도 앞으로 노인 헬스케어 관련주로 좀 테마를 형성하면서 네.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잠재 임플란트 수요거든요. 네. 아니 제가 그 교정을 좀 알아봤는데 사실 그 예전에 전 덧니가 안쪽으로 나서 그거를 치과에서 아무 생각 없이 뽑았거든요. 네. 교정하려면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개수를 꼭 유지를 하셔야 돼요. 몰랐어요. 다 몰랐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나 뽑으신다면은 잘 생각하셔서 뽑으셔야 돼요. 제가 임플란트를 많이 봤는데요. 임플란트는 가장 중요한 그건 같아요. 이제 잇몸 관리가 가장 첫째고
아까 말한 대로 이 개수를 정확히 유지 안 하면은 잇몸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한 이 치아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몰랐어요, 저는.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뽑지 마십시오. 생리를. 네. 자, 또 다른 좋게 보시는 쪽 있으신가요? 송 차장님? 네,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이제 그 한국 시장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뭐 기업들에 좀 주목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 건강 관련 식품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중에 좀 한국 시장을 좀 넘어서는 회사로 치면 이제 대표적인 게 KTNG, 뭐 인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권에서도 또는 뭐 그냥 서구권에서도 꽤 그 인기가 있는 제품이죠. 뭐 그 다음에 뭐 내추럴 엔더텍처럼 그 갱년기, 여성 갱년기 관련 제품들, 뭐 이런 제품들은 대표적인 회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 장비 쪽으로는 좀 그 중국 쪽에 좀 진출해 있는 그 휴비츠, 그래서 광학기계, 네. 그 업체가 대표적인 회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과 의료 장비 주로 해가지고 이제 바텍이 아마 그 대표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 휴비츠는 구체적으로 뭐 안경인가요? 안경을 네, 만들고 네, 그 안경 맞추실 때 지금 안경 안 쓰셔서 모르겠지만, 네, 저는 눈은 괜찮아요. 가면 이렇게 기계 이렇게 딱 대고 네, 자동으로 측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휴비츠 제품이군요. 네. 그게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그 의료 장비 자체가 거의 이제 외국 그 다국적 기업들이 거의 이제 80% 이상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그 한국 시장,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틈새로, 그래서 치과 관련 장비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엑스레이라든지 일부 그 전송 장비들, 뭐 일부 틈새 시장 쪽에서 저희 이제 한국 시장, 한국 기업들이 일부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현재 확인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그 바텍이라든지 뭐 휴비츠 같은 회사들. 근데 사실 그 일반 의료 장비 이제 이외에 대한 몇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아마 주가 많이 갔죠. 그러면 갔죠? 네, 많이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고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 이제 조금 미진하게 이제 휴비츠가 이제 조금 덜 올랐죠. 이게 종목 이제 얘기할 때 조금 더 그러면 네, 그런 예, 부분도 예. 얘기할게요. 네, 송원준 대리님. 워낙 이쪽 범위 자체를 한정을 지을 수 없고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그 앞에서 송정훈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KTNG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건강 보조식품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뭐 진출 모멘텀도 꾸준히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그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지금 가장 가깝게 진입해 있는 거는 뭐 과거에 이제 차바이오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바이오텍이 좀 가까웁니다. 그래서 현재도 미국에서 민간 병원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추가적으로 뭐 한두 군데 정도 더 인수해서 좀 병원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게 영리 병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성장 동력으로 좀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기세포 연구를 꾸준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직접 치료 목적이나 아니면 그런데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네 차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성장성이 좀 두드러져 보이고요. 뭐 신약 개발 관련해서는 각종 뭐 항암제들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지금 뭐 R&D 투자가 되고 있고 네.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과연 항암제 모멘텀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임상이 워낙 길고 오래 걸리고 3상까지 왔다 하면 어떻습니까? 3상까지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근데 예. 이제 3상에서도 뭐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임상 1단계나 2단계 진입했을 때 무조건 추종해서 매수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더 좀 확인을 좀 하시고 따라 들어가신다고 하면 워낙 이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10년 정도 특허를 뭐 가지고 있으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복날을 맞이해서 건강 관련주 대물인지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송 부장님.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 이와 같은 건강 관련주들이 주가가 보통 한 번 상승하면 두세 번은 쉽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건강 관련주는 대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물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도 상당히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강에 관련 일들을 하는 기업체들의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강 관련 테마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이에 관련 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두세 배 정도는 쉽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물이 조건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는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 장명을 했거든요. 건강 관련주 영원한 테마군요. 네, 또 새롭게 네, 새롭게 좀 와닿습니다. 송정훈 사장님, 대물일까요? 네, 대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업종별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적인 리스크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장비 쪽은 아무래도 그 외국 다국적 기업의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재 한류 여품과 맞물려 가지고 한국 식품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죠.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건강식품 역시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의 또 소득순위 증가함에 따라서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의 건강식품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챙겨 먹는다고 했지만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현상이면 앞으로 그들의 미래군요. 그렇죠. 똑같은 예. 패턴으로 간다고 네네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한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실제로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건강식품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TNG가 선두에 서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대물은 건강식품 쪽에서 한번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원준 대리님 대물일까요? 저도 일단 대물 가능성은 가장 높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쪽은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큰 성과를 거두거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네. 정말 신규 기업들 아니면은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은 나오진 않았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단계이고, 아직까지도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잘 찾는다고 하면 가장 큰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기간 안에 그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느냐,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날 관련해서 건강 관련주 오늘 세 분이 대물 종목 베스트 3 꼽아왔거든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송원준 대리 1위 KTNG, 2위 코스맥스 BTI, 3위 차바이오텍, 송정훈 차장 1위 휴비츠네요. 2위는 내추럴 엔도텍, 3위 셀바이오텍. 송필호 부장 1위 코렌텍, 2위 마크로젠, 3위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네, 왜 이 종목들이 건강 관련주인가, 뭘 만드는지 품목을 좀 알아보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KTNG 하면 담배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KTNG가 그러죠. 코리안 타바코 앤 진생. 진생.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KTNG에서 말은 하긴 하지만 네. 홍삼 정관장 브랜드는 홍삼 브랜드 중에서 가장 그렇죠. 유명한 브랜드이고 가장 판매량도 많고 모든 면세점을 가더라도 가장 앞에 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본 관광객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하나씩 사들고 가는 게 정관장으로 네. 볼 수 있고요. 홍삼이고요. 그리고 또 2위 종목으로 송 대리님이 코스맥스 BTI는 뭐죠? 그러니까 코스맥스가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을 하면, 그러니까 재상장을 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왜 건강 관련주인가요? 얘네가 이제 4월 달에 뉴트리바이오텍이라는 이제 건강 관련된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이게 한 400억 정도를 들여서 인수를 했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건강 관련된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영양제를 만드는 곳이요. 영양제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차병원부터 해서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민간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 관련주로 가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차바이오텍까지 건강 관련주 많네요. 송 차장님은 1위 종목이 휴비츠,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안광학 의료기기, 내추럴 엔도텍은 뭐 유명한 백소가 있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또 셀바이오텍은 예, 셀바이오틱은 이제 그 유산균, 예,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그 디우락 관련 제품 디우락이죠. 이제 그 제품으로 최근에 이제 급상승했던 종목이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주 구성됐네요. 송 부장님은 1위가 코렌텍은 뭐죠? 코렌텍은 이제 인공관절 업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인공관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이 인공관절 중에서 이제 고관절하고 슬관절이 있는데, 코렌텍 같은 경우는 그 고관절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그 외국 업체하고 다 총틀어 가지고 1위를 하고 있고, 글로벌 1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위입니다. 그다음에 슬관절은 최근 이제 그 계속 우리나라에서 MS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코렌텍 같은 경우 이제 그 이 관절 쪽에 인공관절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그 급성장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건강 관련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져온 그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DNA 관련주죠. 그 DNA가 분석이죠. 요즘에는 그 DNA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어느 분야가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질병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치료하거나 방어하는 그, 근데 요즘에 최근에 그 DNA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분야가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될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마크로젠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노인 인구들의 그 임플란트가 잠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동남아 진출 여러 가지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함에 따라서 예형이 계속 좀 커지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업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순위 욕심 없으시다고 하셨지만, 예, 가장 일단 전반적으로 싹 다 훑어주셨네요. 그리고 송정훈 차장님이 KTNG를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나 했더니 송원준 대리님이 오늘 유일하게 KTNG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일단 이제 KTNG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죠. 사실은 최근에 왜 그 건강 관련 주제 오르면서 많이 올랐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1위를 휴비츠로 한 이유가 휴비츠가 이제 다른 건강 관련 그 주식들 올랐는데 이 종목이 못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사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1사분기부터 계속 흑자를 내다가 4사분기에 좀 큰 적자를 내면서 전년 실적 자체가 적자로 좀 돌아섰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뭐 1사분기부터 그 주가가 계속 좀 흘러내려온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그 4사분기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을 좀 과다 계상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사분기 때 그 적자가 상당히 좀 많이 났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사분기 때는 소폭 당기 순이익이 좀 흑자가 났고요. 2사분기 때부터 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일정 부분 좀 올라와 있고요. 여기 이제 기관들의 적극적 매수로 올라왔는데 아마 2사분기 실적이 뭐 이 상태로 확인이 되면 빠르게 그 못 올라간 것만큼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올라와 버린 종목들을 지금 현재 뭐 사시는 것보다는 일단 여전히 중국 수혜주로서의 그 한 종목, 대표적인 종목인 휴비츠를 지금 빠져 있을 때 지금 사놓고 좀 기다려 보면 턴어라운드 계기는 뭔가요? 이게 실적이 뭐 정상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매달 매 분기. 근데 이제 작년 4사분기 때 그 비용 자체를 뭐 4사분기 때 한꺼번에 떨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 이제 회사가 어떤 그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올해는 실적 흐름이 문제 없을까요? 네, 실적 추이? 그게 이제 이미 그 4사분기 때 뭐라도 뭐 선반영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고서로 보면은 뭐 2사분기 때는 좋을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뭐 전화도 해봤는데 뭐 주담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2사분기 실적은 뭐 생각만큼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휴비츠는 지난해 5월에 고점을 형성했는데 작년에 그래서 5월 고점이 작년 시가 대비해서 95% 수익이 났다가 결국에는 3%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오른 게 없습니다. 현재 시가 대비 4%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뭐 의료기기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으면 실적이 정상화되고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가
지난해 고점까지 예, 시점과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요? 나와준다. 뭐 예. 전년 고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물려 계신 분들도 아무래도 계실 것 같아서 예. 뭐 또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공략하시면 또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뭐 2배까지는 예, 가능하겠다. 가능하죠. 라고 헬스케어 보십니다. 관련 네, 헬스케어 줍니다. 예.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분. KTNG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 관련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력 매출은 솔직히 담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 거는 뭐 지금 아직 법으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담배값 인상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입법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네. 금액을 얼마 올린다는 것도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한 1,500원 정도 한 갑당 올릴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수익성에 문제 없을까요? 그 담배라는 게 좀 기호식품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그 가격 변화에 따른 그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호재네요, 그럼. 단기간에는 좀 줄이더라도 네. 이게 담배라는 게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고 워낙 오래 피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는 좀 줄었다가 다시 그 어느 정도 수준을 회복하는,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줄어든 판매량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은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네. 그 담배값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뭐 세금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또 어느 정도 판매 원가를 거기다 반영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 작년 초까지, 작년 하반기까지 좀 KTNG가 안 좋았던 이유는 뭐 홍삼 부분의 매출이 경기가 뭐 2012년, 13년 동안 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매출 불임도 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슬슬 회복을 하고 있고, 담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국산 담배 점유율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수입 담배의 판매 중이 줄고, 이제 그런 것과 국산 담배는 다 KTNG가 만드나요? 뭐 우리 담배라고 해서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국산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그 KTNG 거를 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담배가 생각보다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원화 강세로 인한 좀 판매량이 좀 줄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절대적으로 네. 크게 줄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거의 6개월 이상 랠리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더 상승할 여력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가 건강인데 그래도 홍삼 모멘텀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일단 뭐 홍삼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국내 건강식품의 가장 핵심입니다. 뭐 물론 보약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비타민제도 있지만 가장 시장 규모가 크고요. 뭐 누구나 손쉽게 좀 네. 뭐 그러니까 선물로도 연령대도 인기 많죠. 예, 연령대도 뭐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뭐 좀 자유롭게 복용하기도 쉽고 약간 건강 음료식으로도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매출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지금 뭐 한류 열풍과 함께 또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굉장히 큰 뭐 포션이 있는데, 뭐 중국 자체가 전통적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한방 문화권이었고 네. 인삼 그리고 홍삼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인한 네. 추가 성장 모멘텀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커들이 정관장은 안 사가나요? 김 사가고 밥솥 사가고 화장품 사가면서 정관장도 정관장은 꽤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면세점이나 아니면은 뭐 호텔 같은 데도 가보면은 꼭 정관장은 별도로 전시돼서 뭐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이 좀 많이 갖춰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KTNG의 주가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네. 이렇게 한 6년 정도 98,000원 선은 못 뚫고 가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좀 저항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네. 뭐 딜레마가 뭐냐면은 담배 매출이 크다라는 게 좀 딜레마인 게,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흡연율을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 매출이 담배인데 담배 매출은 솔직히 국내 수요로는 뭐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과거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수입 담배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 있어서는 좀 네. 그러면 답은 어쨌든 정책은 좀 뒷받침돼서 담배값은 올라갈 거고, 답은 어쨌든 요커로 좀 뭔가 승부를 봐야 될 것 결국에는 같은데. 이 건강보조식품 쪽 네. 분야가 더 빨리 성장을 해줘야 올해 됩니다. 가능합니까? 좀 가능해 보이고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런 것들, 정체된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뭐 화장품도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기도 했었고, 그런 자체적인 많은 노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좀 이 부분,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나 그러니까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적도 좀 네.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단기간에는 98,000원 오늘 뭐 고점을 찍고 살짝 눌리긴 했지만, 뭐 일단은 12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담배값 인상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좀 네.
열어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송 부장님. KTNG에서 한마디 하라고요? 제가 한마디 보면 하고 싶으시죠? KTNG는 뭐냐면 KTNG 보면은 네. 이제 그 KTNG도 그 담배 산업에 대해서 이제 뭐 한계를 좀 느껴가지고 이제 제약 산업에 좀 진출을 했죠. 그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영진약품이라는 것이 KTNG가 인수하는 그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영진약품 주가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보면은 이쪽에 그 건강 관련 그 성과가 좀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정관장 하나 가지고 건강식품 좀 판매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건강 관련주다 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지난 몇 년간의 박스권이었던 98,000원 선 돌파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KTNG 주가를 잘 안 봐가지고요. 제가 분석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렌텍에 대해서. 네. 이제 코렌텍은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목이 작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는데요. 이제 그 고관자라고 술관자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2000년대에 설립돼가지고 최근 그 국내 시장에서 그 MS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고 특히 이 최근 그 국내 그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절 수술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꾸준히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요. 코렌텍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제 중국 업체하고 총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적으로 약 140만 달러 정도 계약을 했고 향후 5년간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771억 정도 지금 계약을 거의 체결했습니다. 이 코렌텍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을 한 가운데 특히 그 관절이라는 분야가 이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렌텍 같은 경우는 동양 사람들 체질에 맞는 관절을 개발했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보다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상당히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경우는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3D 그 프린트 업체 그 인스텍을 금년도에 그 상반기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D 그 프린트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보면 연극임도 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로 보면은 그 선 회장이라는 손두훈 그 회장님이 이 대주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정문구 그 현대자동차 회장 딸 그 맞사입니다. 맞사이고 현대이하가 지분을 네. 4% 가지고 있습니다. 코렌텍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금 여력이나 재무적인 그 바탕은 안전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 회사는 앞으로 3D 프린트 산업하고 중국에서 그 인공관절 분야에 성공할 경우는 주가는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성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송 대리님은 평소 인공관절, 코렌텍을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종목은 뭐 저도 이걸 송 부장님이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들었었고요. 뭐 일단 성장수 자체는 괜찮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뭐 작년에 상장돼서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그 회사의 밸류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뭐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초입 단계여서 그만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뭐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뭐 지금 당장의 뭐 실적이나 뭐 매출로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네. 조금 코렌텍의 좀 약점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순위 정해 볼게요. 1위 종목 서로 조금 양보하셔서 사실 이 종목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한 표 주시면 저는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오늘 뭐 지금 네. 1등으로 가지고 오신 종목 말고도 네. 서로 상대방의 종목 보셨을 때 상대방의 종목 봤을 때 제가 보면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최근 시장도 안 좋고 그다음에 그 경기 방어주 성격들이 주가가 좀 흔들리기 때문에 KTNG 같은 종목은 제가 보면은 뭐 내일 당장 뭐 매매를 해도 좀 단기 매매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시세가 나는 쪽은 대지세가 나는 쪽은 아닌 거예요. 제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12만 원 그 매물벽을 돌파하기는 KTNG가 대박이 난다는 것은 내가 보면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코렌텍과 또 휴비츠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제가 코렌텍이 좋다고 그러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아니, 일회 욕심이 없으시다면서 절대 양보를 안 하시네요. 저는 휴비츠도 괜찮아 보이긴 했거든요. 예. 코렌텍은 너무 아직은 좀 너무 꿈만 먹고 사는 종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시장 초입 단계에서 형성 초입 단계에서 지금 좀 논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됩니다. 네. 남들이 모를 때. 네네. 주식은 근데 그게 시장에 소문이 나면은 어쨌든 폭발하면은 뭐 충분히 기대감이랑 같이 가면은 실적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성과들이 나온다면 뭐 갈 수 있겠죠. 충분히. 이제 제가 보면은 연금이 최근에 이 주식을 살까 그건 고민을 해보거든요. 이제 이 주식의 가장 약점이 아까 송대리가 지적했듯이 예행이 좀 파이가 적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3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주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면은 최소한 500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든 매출이요. 지금 매출이 좀 적은 것이 좀 흠인데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인 진출을 하면은 예행이 중국 크게 대 중국, 휴비츠 대 코렌텍. 자, 송대리님. 지금 만약에 단기간에 뭐 한 올해 내로라고 기간을 좀 한정한다고 하면 저는 휴비츠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네. 뭐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 네. 뭐 코렌텍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기에는 좀 좋은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1위 휴비츠 가고요. 2위는 코렌텍 가죠. 예. 제가 휴비츠 한 표 드렸어요. 2위 코렌텍. 편해하는데?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 코렌텍, 그다음 3위 KTNG 갈까요? KTNG는 네. 제가 봤을 때는 7, 8월 정도까지는 뭐 지금 흐름은 좀 좋은 흐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까지 우리 서머랠리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KTNG. 네, 오늘 건강 관련주 순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1위는 휴비츠, 2위 코렌텍, 3위 KTNG.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